서울 도심 유리로 빛나는 마천루 속에 자리한 한성그룹 본사. 42층 회장실은 늘 그랬듯 차갑게 정돈되어 있었다. 크림색 대리석 바닥은 흠 하나 없이 반짝였고 벽면을 가득 채운 상패와 표창장은 마치 방패처럼 줄지어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놓인 마호가니 책상 위엔 실적표와 계약서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 자리에 앉은 여인 윤명자. 72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은회색 단발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미간에는 언제나 긴장된 선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철 회장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날 철벽 같은 공기를 흔드는 목소리가 회장실 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 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민호였다. 그녀의 외아들이자 후계자. 35의 나이, 넥타이는 단정했지만 두 손은 꼭 잡혀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희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명자의 손끝이 멈췄다. 펜촉이 공중에서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어 아들을 보았다. 상대는 누구지?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어머니가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 은서라고 합니다. 고아로 자랐고 지금은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짧은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흔들렸다. 재계와 아무 연고 없는 여자. 주주들과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명자는 단번에 계산해냈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철 같은 어머니 앞에서도 민호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빛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그녀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그리고 세상과 맞서기 위해 택한 무기는 냉정함과 통제였다. 사랑은 무너지는 감정이라 믿었고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에서 본 확신은 그녀를 흔들었다. 혹여 아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마이너스. 다음 날 명자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비서와 법무팀을 불러 은서라는 여자의 이력을 전부 조사하게 했다. 가족관계, 학력, 경력, 금융거래, 평판까지 빠짐없이. 결과는 놀라울 만큼 깨끗했다. 10살에 부모를 잃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으며 지금은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기부 내역까지 남아 있었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비슷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사람.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 아이들 앞에서는 늘 무릎을 굽히는 어른. 명자는 바인더를 덮었다. 서류는 모범 사례처럼 깔끔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도가 없었다. 문장과 수치만으로는 사람의 결을 느낄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마이너스. 며칠 뒤 명자는 낡은 회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오래전 장롱 속에 넣어둔 이제는 빛이 바랜 옷이었다. 브로치도 반짝이는 귀걸이도 빼고 머리도 질끈 묶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은 낯설었다. 강철 회장이 아닌 평범한 노인의 모습. 그녀는 택시를 타고 도서관 앞에 내렸다. 붉은 벽돌 건물, 창문 틈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냈다. 아이들 사이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은서였다. 소매 끝이 닳아 헤어진 가디건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온기가 스며 있었다. 책을 떨어뜨린 아이를 향해 그녀는 몸을 먼저 숙이고 미소를 나중에 띄웠다. 괜찮아. 우리 같이 다시 꽂아보자. 그 목소리는 조급함이 없었다. 한 박자 늦은 미소가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아이의 눈물이 멈추고 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 명자의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이후 명자는 여러 번 도서관을 찾았다. 어떤 날은 비가 쏟아졌고 젖은 책을 들고 들어온 아이가 울음을 참았다. 은서는 종이를 조심스레 펼치고 사이사이에 얇은 종이 타월을 끼워 넣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예뻐질 거야. 그녀의 손길은 책에 생명을 불어넣는 듯했다. 아이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떠오르자 명자는 오래전 봉인해 둔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국 명자는 은서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내가 민호 어머니다. 은서는 놀란 기색을 잠시 비쳤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셨군요.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손님이셨네요.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미안하다. 나는 내 진심을 보지 않고 오직 내 두려움만 들여다봤다. 은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도 겁이 납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들어가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소중하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 명자는 깨달았다. 강철로 무장한 듯 보였던 자신이 사실은 상처받을까 두려워 사랑을 밀어낸 겁쟁이였음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몇 달 뒤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흰 벽돌과 초록 창틀, 제단 옆에 놓인 들국화 한 다발. 하객은 40명 남짓.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주례의 물음에 민호와 은서는 겹쳐 대답했다. 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명자의 입가에도 작은 웃음이 번졌다. 강철 같은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곡선이 그려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후 은서는 작은 독서 카페를 열었다. 간판에는 한 페이지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전에는 아이들의 낭독이, 오후에는 어른들의 조용한 독서회가 열렸다. 짙은 색 책장 사이에 중고 의자들이 어색하게 섞여 있었지만 서로 기대듯 자리를 찾아갔다. 명자는 매일 같은 시간 창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았다. 보리차를 마시며 아이들이 잊지 않기 상자에 넣는 작은 쪽지들을 바라봤다. 할머니가 내 우산 씌워줌. 책 반납 늦었는데 괜찮다고 해줌.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한 줄을 적었다. 오늘 나는 고맙다고 먼저 말함. 그리고 상자에 넣었다. 그 순간 마음속 오래된 서랍이 덜컥 닫히며 후회가 봉인되는 듯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민호에게서 사진이 도착했다.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 어머니, 곧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돼요. 명자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젖는 걸 느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그래. 페이지는 넘겨야 다음이 나오지. 창밖으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다. 강철 회장의 계절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된 겨울이 걷히고 따뜻한 봄빛이 스며들고 있었다.